이 복무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위원회 결과는 강제 전역으로 나왔고요.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하사 일단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이전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한 겁니까?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을 한 이유는 예. 앞서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분이 국군 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돼요. 성별 불쾌감이 뭐냐면 자신이 다른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면성으로는 이제 이성이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는 이제 불쾌감 이런 걸 심신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당연히 심리 상담도 받았고 호르몬 치료 등도 받다가 지난달에 이제 앞서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 건너가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좀 군대까지 가서 남성들과 어울려 있어도 여러 가지가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이분의 입장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성 전환 수술까지 마치고 와서 현재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 측에다가 당장 복귀를 하는 것보다는 전역 심사위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신은 다시 그 남성들이 가득한 데 들어가서 훈련을 함께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인권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 판단은 어땠습니까? 인권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법무 중에 그 성전환자에 대한 입법이라든지 전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해가지고 전역 심사를 여는 것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군에다가 이걸 연기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긴급 구제를 의결했다라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손 변호사. 네. 인권위가 결정한 긴급 구제의 의미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급 구제 조치 권고입니다. 이 구제 조치 권고는요, 뭐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신청을 하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 구제 조치 권고를 내린 건데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즉, 그 해당 진정사건 관련해서 인권 침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이걸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긴급히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미 다 피해가 다 확정되기 때문에 구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좀 배제시켜 놓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뭐 음식 제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금이나 수용 장소의 변경도 있고 또 인권 침해 차별 행위의 중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의 격리도 있는데요. 이처럼 임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위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인권위법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적인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도 뭐라고 밝혔냐면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심사는 군인사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고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렇게 또 인권위에도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 심사가 사실 연기되지 않을 때 이미 조금 강제 전역이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오늘 나온 전역 심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심사의 쟁점은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하사의 이 신체적 장애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이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군도 좀 난감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군은 사실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양지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심신장애 등급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는 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확인됐느냐? 몸의 신체 2군데가 훼손이 됐다. 근데 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훼손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2개니까 그렇다면은 등급표에 따르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심신장애 3급이면요. 군 복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현재 규칙이고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만 따른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첫사례긴 한데 아하. 군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강제 전역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심사를 하면서 이 해당 하사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해당 하사 측은 전역 심사의 회부의 근거가 된 게 앞서 네. 말한 신심장의 3급 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 3급 판정에 대해서 이게 기계적인 판단일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고 있는 이제 군인권센터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뭐 식이요법 등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심사위원회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전역의 결과가 났습니다. 자, 외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한테 군 복무를 한 국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이제 20여 개국이 되는데, 예. 대다수의 나라가 유럽 국가에 정해져 있고요. 네. 일단 이제 그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태국도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 강대국 미국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군복무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작년 6월에 이제 트랜스젠더에서 그게 국제 질병 분류 항목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나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성별 정체성은 각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나 질병이라고는 안 보고요. 이 이제 소수 인권 차원에서는 뭐 장애로 적시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력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는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사례입니다. 입대는 이제 남성을 했다가 중간에 여자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뭐 규정이 좀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을 걸로 보이는데 뭐 세계적으로는 이런 성전환자의 어떤 근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역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해당 부사관 법적인 다툼, 특히 행정소송을 할 것 같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전부터 만약에 강제 전역을 하게 되면 이 부사관은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조기 전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군의 이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나의 뭐 직업 선택권이 그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라는 이유 등으로 또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도 아마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취소 소송에 가서 사실 이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역심사위원회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서 한 거고 또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